자, 네,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도 증시가 어제 이어서 좀 투매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이제 제목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 증시만 많이 빠지는 이유. 앞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또 내용을 좀 추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 매매를 피하려고 또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 얘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반대 매매를 피하려고 또 매도가 나오고, 또 그냥 개인들 멘탈 나가서 파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반대 매매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바닥이 잡히는 이제 징후가 보이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뉴스도 보지 마셔라, 뭐 차트도 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차트를 보면서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심리가 망가져서 손절을 하는지, 그 다음에 뉴스가 어떤 식으로 희한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주식할 때 중요한 건요, 어떤 재료나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아니에요. 그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반응을 하거나 안 했을 때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거를 가려내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실전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좀 아수라장이었죠, 그죠? 네. 오늘 또 이제 마음이 좀 힘드실 텐데, 그 와중에도 방송을 이제 들으러 와주셔서 다행이고요. 네. 힘들 때일수록 방송을 들으세요. 왜냐면 뭐 수익도 좀 안 나고 틈에 이렇게 나오고 막 꼴도 보기 싫으면 그 전문가 방송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뭐 돈도 안 받고 하는 이제 무료 방송이지만 여기 문자반 회원들이 듣고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녁 방송도 하는 거 아시죠? 네. 그 힘들 때 장이 이렇게 막 틈에 많이 나오고 막 이해 안 가는 막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방송을 더 열심히 들으시고, 돈 잘 벌릴 때는 잘 안 들으셔도 돼요. 맞죠? 그죠? 네. 아니 뭐 대충 해도 막 상한가 나오고, 그죠? 네. 뭐 그냥 샀다 하면 올라가는데 뭐 그럴 때 뭐하러 방송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네. 장 좋을 때 방송을 그렇게 많이 듣고요. 조금 이제 안 좋아지고 힘들면은 안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더 빨리 망해요. 힘들 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힘들 때, 그죠? 네. 장이 좋아도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장이 좋건 안 좋건 전문가가 필요하긴 한데, 이럴 때 더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들으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알 거예요. 네. 누가 바닥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죠? 시간 지나 보면 아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많았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그죠? 네. 주식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잘 관찰하세요. 차트 백날 보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뭔 짓 하나 관찰하는 게, 그게 책을 100권 이상 본 것보다 더 공부가 많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뭐 하는지 잘 보세요. 아셨죠?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는 오늘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볼까요 말까요? 보기 싫어요. 코스피 지수인데 보죠 뭐. 네. 그죠? 네. 봐도 뭐, 그죠?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이게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이빙을 하기 시작해서 2주째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아주 더럽게 가요. 자, 무슨 뜻이냐면 하루는 이제 급락했다가 그 다음 날은 어정쩡하게 떨어져요. 그 다음 날은 크게 급락했다가 그 다음 날은 어정쩡하게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공산국가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독재국가 가면은 왜 고문기술자 있죠? 고문기술자를 데려다 놓고 이 지수를 이렇게 하락시키는 것 같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으시면 돼요. 고문기술자가 뭐예요? 상대방 정말 힘들게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뺏어내는 게, 그게 고문기술자죠. 이게 사람들 고문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자, 급락하죠? 이게 몇 프로짜리냐면, 이게 사람을 이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고문해서. 코스피 지수가 3.5% 급락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어정쩡하게 끝나죠. 장중에 마이너스 1.8%, 2%까지 빠지다가 마이너스 0.4로 끝나요. 이게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날 어때요? 마이너스 2%까지 빠져서 급락으로 끝나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플러스 2%까지 올라가다가 끝날 땐 다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이너스 2%까지 급락하다가 끝날 때는 또 어정쩡하게 끝나요. 마이너스 0.4.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상승 출발하더니 마이너스 2.8까지 가요. 거의 3%죠. 그 다음날 조금 올라오는가 싶더니 그 다음날 2.7% 급락. 이게 코스피예요. 오늘 1.2%또 하락하고, 그죠? 네. 코스닥은 또 가관이겠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네. 코스닥은 뭐 저기 지난주 월요일날 4.7% 빠지고 그 다음날 아까랑 똑같죠. 네. 떨어지다가 좀 말고 끝났나? 근데 다음날 또 3.4% 빠지고 그 다음날 또 한 2.8%까지 올라가다가 끝날 땐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이너스 2.6%까지 빠져서 사람들 미치게 만들더니 끝날 때 또 어정쩡하게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0.7% 급등 출발하더니 끝날 여기 마이너스 4%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끝났나 싶죠. 그죠? 네. 1.6%까지 상승하다가 뭐 1% 정도 이제 급등 마감하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제죠. 0.6% 급등 출발하더니 끝날 때는 마이너스 4%에 끝나고 오늘 아침에도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마이너스 4.3%에 끝나죠. 이게 고문 기술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네. 이만큼 해놨거든요. 네. 잘 보세요. 여태까지 시황 얘기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전저점 대비 그죠? 이만큼 빠졌죠. 되게 많이 빠졌어요. 대충 해도 10% 이상 빠졌어요. 네. 저기 코스피 지수를 봐도요. 전저점 대비 이만큼 나가 떨어졌어요. 한 10%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가. 네. 근데 다른 나라를 잘 보세요. 저기면 여태까지 방송 꾸준하게 들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자, 나스닥 지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문자반 회원들 특히 잘 들으세요. 전저점이죠. 여기가 5월달 5월 중순에 좀 힘드셨죠. 4월 말 5월 초까지는 우리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갖고 돈을 사료주나 비료주로 특히 사료주로 돈을 짭짤하게 벌다가 갑자기 이제 툼에 나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5월 중순에 좀 힘들었죠. 그죠? 근데 여기가 나스닥 지수의 저점이었는데 여기를 살짝 깨고요. 지금은 그냥 그 전저점 근처에 있어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 찍으세요. 오늘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네? 맞죠? 그죠?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줄넘기 하는 거야. 제자리에서 깡총깡총 뛰는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우지수. 예, 다우지수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자, 5월달 저점이 여기죠. 근데 살짝 깨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살짝 깼을 땐 언제예요? 미국 선물오션 동시만기일. 네. 그리고 여기서 돌잖아요. 그죠? 네. 크게 안 떨어졌어요. 자, 유럽. 유로 스톡스 보면 돼요. 유로 스톡스. 이게 범유럽 지수라고 하는 건데, 자, 5월달 저점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똑같아요. 여기를 살짝 깨고 나서 그냥 여기 근처에 있어요.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보실래요? 러시아는 올라가고 있고, 중국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 보세요. 일본이 5월달 저점이 여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를 살짝 깼다가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만 환율 급등하는 줄 아세요? 일본은 더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인도도 보시면은 여기 3월달 5월달 저점이 대충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를 살짝 깼다가 옆으로 돌리고 있죠. 자, 똑같죠? 그죠? 전세계 증시가 거의 똑같이 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키 맞추고 있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미국 대형주를 어제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거 낮에 회원들 강의한다고 미리 해놨는데 5월달 저점이 여기죠. 여기를 살짝 깨놓고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요. 지수보다 이게 낫죠. 그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여기 5월달에 급락했었는데 거기를 더 이상 깨지 않고 살짝만 건드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어요. 다. 그 다음에 애플이 5월달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살짝 이탈했는데 결국엔 그 근처에 있죠. 그죠? 다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렸다고 하는 테슬라 보시죠. 5월달 저점 여기 지금 그 근처에서 반등 나와서 조금 올라갔죠. 결론이 뭐예요? 하나 더 봅시다. 우리나라 대형주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뭐 보겠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크게 떨어진 거 없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크게 떨어진 거 있어요? 없잖아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어제 얘기해드렸고 그 외의 대형주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별로 떨어진 거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 가셨으면 자 2번 찍어주시고 이해 가세요? 다른 나라 다 똑같은데 왜 우리만 이러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만 이상한 게 우리나라가
그럼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안 힘들어요. 아니, 덜 힘들 거예요. 그죠? 네, 이 얘기 여태까지 했던 얘기니까 네. 뭔 얘기지 싶으시면 기존 녹화 방송을 보시면 돼요. 자, 그죠? 그리고 뭐 오늘 원달러 환율 1,300원 넘었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냥 미치겠어요 진짜. 1,300원 자, 1,300원이 1,300원 근처 1,295원, 97원 왔던 거 여기 여러 번 있었어요. 1,300원 조금 넘긴 했는데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이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 못하겠고 낮에 회원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게 부동산 대출 금리 뭐 그런 거랑 뭐 금리 역전 그런 거랑 다 연관이 좀 있어요. 네. 요즘에 뭐 금리 역전 된다고 때 걱정들 많이 하시죠? 환율이 좀 오르면 외국인이 약간 좀 상세가 되는 게 좀 있어요. 외국인한테는 좋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는 원래는 안 좋은 건데 지금은 약간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네. 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못 다루겠고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옛날이랑 좀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아시아 증시가 멀쩡한데 그리고 이제 오늘 있죠. 오늘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일본 증시 보세요. 다른 옆에 저기 아시아 증시 안 빠졌어요. 잘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0.08% 보합에서 끝났죠. 상승하다가 말았어요. 중국 1.6% 급등했고요. 항생, 중국, 홍콩 여기도 1.2% 급등했고 호주 멀쩡해요. 네? 인도 올랐어요. 왜 우리만 그러냐고. 왜 우리만 이러겠어요? 왜? 제가 오늘 3시 반에 딱 장 끝나고 나서 입에서 욕 나오더라고요. 저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는 뭐 승질 안 낼 것 같죠? 방송 딱 끝나고 나서 승질이 확 나더라고요. 왜 승질 났겠어요? 종목이 떨어져서? 아니요. 개인들이 하도 팔아제끼니까 저도 오늘 승질 나더라고요. 오늘은요 개인들이 완전히 그냥 뭐 어제도 그 소리 했는데 그냥 계속 팔아요. 죄송한데 막말할게요. 이거는 국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보세요.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보다 인도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더 좋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민족이라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국민성 문제라니까요. 집단적으로 그냥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를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아유 한국 사람이 또 한국 사람 욕한다고 뭐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우리나라 사람들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하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답답한 거예요. 3시 반에 딱 끝나자마자 1시간 이상 입에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어제까지는 개인들이 불쌍하다 그랬죠. 세력한테 속아서 파니까. 오늘은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속는 것도 저기 정도껏 해야 되는데 갔다가 막 집어 던지는 게 보이니까 아까 저도 뚜껑 열린 거예요. 답답하니까 개인들이 파니까 그 주식을 이해 가세요? 오늘 막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도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홍콩 뭐 그저 다 집어 던지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잘 속는 민족이란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요? 개인들이 멘붕 와서 그래요. 멘붕 와서 집단 행동을 한 거예요. 집단 행동을 했는데 자, 이 얘기가 원래 좀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합시다. 되게 개인들이 멘붕 와서 그런 거예요. 왜 멘붕이 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멘붕이 왔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 보면 원래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면은 개인들이 사요 안 사요? 사죠. 증시가 이런 식으로 급락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보통 팔고 개인들이 순매수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투자자별 매매 종합에 보면 순매수로 나오죠. 거의 그래요. 100번 중에 거의 100번 다 그런다고 할 정도로 오늘처럼 지수가 급락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요. 개인이 사죠. 맞죠? 그죠? 근데 오늘 보세요. 개인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아예 대놓고 엄청나게 팔았다고. 이거를 다 믿을 것도 아니지만 참고는 해보세요. 자, 외국인이 3천억 가까이 거래소에서 3천억 가까이 순매도 했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이 6,700억 순매도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코스닥도 팔고요, 선물도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3천억 정도 팔았는데 코스닥은 좀 샀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많이 샀어요. 오늘 기관에서 금융투자에서 이걸 많이 샀고, 근데 기관은 믿을 저기가 아니니까 치우고. 그러면 업종별로 보자고요. 개인들이 뭘 많이 팔았나. 외국인하고 개인이 전기전자를 갖다 들이부었어요. 그 개인이 뭘 많이 팔았어요? 화학, 의약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업종이에요. 세 개예요. 이해되셨으면 저 3번 찍으시고요. 개인들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사는 게 이거라고요. 전기전자, 화학, 의약품. 약간의 뭐 종목마다 차이 있겠지만 대충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이거예요. 화학 쪽에는 뭐 2차전지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죠? 네, 참고해서 보죠. 그냥 다 던진 거예요. 그거라도 건질라고.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던졌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대량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수한 거는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신용 잔고가 이제 급감하고 있거든요. 신용 잔고가 얼마나 급감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투매가 많이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기를 어느 정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자, 뭐가 있냐면 신용, 이걸 봅시다. 오늘이 23일이죠. 어제 것까지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네, 초록색은 지수고 검은색이 신용 잔고인데, 검은색이에요. 보시면 신용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 지점부터 급감하죠. 쫙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이날이 며칠이냐? 며칠이에요? 여기가 6월 14일입니다. 네? 6월 14일이 지난주 화요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까지는 신용잔고가 이 정도였는데, 수요일날 이런 식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어제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7거래일이죠, 대충. 네.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7거래일 맞아요. 수목금, 월화, 수 6거래일이네. 네. 6일 동안 이만큼 줄어들었다. 5월 중순에 투매 나오고 증시 좀 떨어졌죠, 그죠? 그때도 신용 이만큼 줄어들었거든요. 5월달에 갑자기 막 지수 폭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신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어제까지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도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했죠.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1000개, 총액은 2000개 정도 되는데 1000개 이상 지금 신저가가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힘든 게 아니에요. 세력 나가지도 않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투매를 부른다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공포 심리는 바이러스 같아가지고 이게 공기 전염이 돼요. 공기 전파. 그래서 사람들 누가 이제 그 공포에 사로잡히면 옆에 이게 전염이 돼갖고 다 이렇게 두려워하거든요. 그 두려우면은 주식을 버리겠죠. 한 사람이 버리기 시작하면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절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용 쓴 사람. 왜냐면 신용 쓴 사람은 손절을 크게 하면요 남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제 반대 매매를 당하겠죠. 더 이상 안 되면 증권사에서 고객님 돈 갚아요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이틀 안에 못 갚으면 아침에 하한가로 팔아버려요. 하한가에 이제 매도 주문 넣어버려서 팔아버리거든요, 증권사에서. 자, 신용 반대 매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아시죠? 네, 반대 매매는 언제 나오냐면 증권사에 돈을 안 내면 그 다음날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담보가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담보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을 또 채워 넣어야 돼요. 매일매일 부족한 만큼. 근데 못 채워 넣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동시효과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친절하게 그분들의 주식을 마이너스 30% 하한가에 매도 주문을 넣어요. 왜냐면 무조건 팔으려고.
근데 그래서 뭐 대신에 이제 하한가의 체결은 거의 안 돼요. 실제로 9시 시초가는 좀 다르게 형성될 테니까. 그래서 반대 매매 당하는 거는요 거의 시초가의 매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신용을 여기 안 써보신 분들 많죠? 맞으면 저기 이 신용 안 써보신 분들 4번 찍어보실까요? 네. 신용 써보신 분들은 됐고 안 써보신 분들 많죠? 그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용까지 써가지고 1억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40% 이런 식으로 50%씩 폭락하면은 이게 뭐 7천만원, 뭐 6천만원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증권사에서 자기들이 빌려준 돈 이하로 줄어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 금액까지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담보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이걸 못 갚으면 못 갚거나 증거를 안 넣으면 반대 매매를 당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반대 매매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그만큼 팔아버리면 돼. 그러니까 신용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중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 신용이다. 그러면 신용 쓴 거를 손절을 해가지고 신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반대 매매를 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마뱀이 살라고 꼬리를 잘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살고 싶으면 다리 하나 쪽 자르고 네. 자기가 반대 매매 안 당하려고 손절을 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겁이 나서 손절하고 이 바닥을 떠나려고 손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침에 자기는 팔고 싶지 않은데 증권사에서 야박하게 반대 매매를 시켜서 아침에 잘리는 사람도 있지만 장중에 반대 매매 피하려고 파는 사람도 지금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 정도로 빠지면요 신용 미수 아니면 이제 스탁론에서 대출 받은 사람도 있죠.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옛날에 무슨 저기 지리산에 있는 무장공비 초토화시키듯이 그냥 이거는 견뎌낼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절대로 신용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이틀 전에 신용 쓰면 안 된다 그 강의하려다가 저기 다른 얘기가 중요해서 못했지만 신용 쓰시면 안 돼요. 신용을 안 쓰고 내 돈 갖고 주식을 하면 내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고 증권사가 을이거든요. 왜냐면 증권사 여러분들이 매매한 거 그 수수료 가지고 증권사가 자기 직원들 월급 주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보너스도 챙기고 그럼 내가 갑이잖아요. 근데 신용을 쓰시잖아요. 신용을 100만 원만 미수나 이런 거 100만 원만 쓰셔도요.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설령 10억 100억이어도 여러분들이 을이 되는 거예요. 돈 빌렸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난리를 지깁니다. 예? 증권사가 갑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자 내라 뭐 이러면서 신용 미수 쓰지 마세요. 내가 갑인데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을이 된다니까요.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지옥이에요 지옥. 신용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면서 파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신용을 써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내가 살아서 진짜 지옥을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살아서 지옥 구경하고 싶으면 신용 쓰시면 돼요. 이왕이면은 많이 쓰세요. 네. 아주 확 한번 되어봐야 그 다음부터 안 쓰거든요. 네. 쓰시려면 그냥 화끈하게 쓰세요. 신용 쓰고 싶다. 내일 아침에 화끈하게 쓰세요. 그냥 최대한. 네. 그냥 쫄딱 한번 망해보면은 그 다음부터 2번 다시 안 쓰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한테 신용 쓰지 말라 그래요. 제가 신용 쓰지 말라고 펄펄 뛰죠? 내가 써봤다는 얘기예요. 써보세요. 좋은가? 이쪽으로 팔짝 뛰죠. 진짜로 그래요. 네. 그 신용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투자자별 매매 종합 보셨지만 개인들이 오늘 엄청나게 팔았어요. 못 견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지만 대형주 있죠? 대형주는 차트가 개별주하고 다릅니다. 하나만 보실래요? 기아차 하나 보세요. 기아. 크게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점잖죠, 그죠? 네. 이게 어떻다고요? 대형주 보시면 거의 다 그래요. 네. 점잖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가총액 큰 것들. 하다못해 셀트리온도 요즘에 조용해요. 그냥 여기가 어딘가 이러면서 지금 가만히 있어요. 이게 대형주가 점잖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어제 얘기 들었던 우리 불쌍한 일신석재
앞으로 보수가 그죠? 네,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런저런 공사를 많이 할 텐데 공사할 때 돌멩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죠? 불쌍해 죽겠어요. 누가 던진 거예요 이거 진짜. 오늘도 저 7% 떨어졌어. 그러니까 개별주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세상 끝나신 것 같죠? 대형주들은 안 그래요. 어제 상한가 나온 거 선고와 잠깐만요. 이거 비료주로 상한가 나온 거죠? 아직 보고 있으면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뭡니까 이게. 어제 상한가 났는데 네?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뭐 하는 거 이게.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멘탈 나가가지고 네? 이게 뭐 하는 짓거예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우진비엔 이제 15% 급등 출발했는데 끝날 때 이렇게 끝났어요. 누가 보면 세력이 나가는 줄 알고서. 오늘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멘탈이 나간 거지. 다 때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차트 보지 말라고. 차트를 보면 털린다고. 이해되셨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 또 얘기 드릴게요. 뭐냐면 부동산 있죠? 네. 여러분들 한번 이거 번호 한번 찍어보세요. 부동산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펼쳐서 집값이 폭등한 게 맞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확인이나 한번 해봅시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집값이 올라갔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 그 정부에서는 집값 올라갈 거다 얘기해줬어요. 집 살 사람 집 사서 돈 벌으라고. 근데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집값을 잡아줄 것처럼 쇼를 해놓고 안 그런 거죠. 세금만 많이 걷어가죠. 그죠? 맞죠, 그죠? 네. 이게 개인들이 언제부터 투매를 많이 하기 시작했냐면 이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수를 놓고. 자, 잘 보세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 얘기는요. 이미 여기에서도 코스닥지를 더 크게 보죠.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다, 긴축할 거다 그 얘기는요. 여기서부터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8월 달부터. 그죠? 미국 금리 인상할 줄 모르셨어요?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증시가 조정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최근에 이게 작년 8월부터니까 10개월 됐어요. 10개월 동안 증시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1월 달에 떨어져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즉 박스가 두 개죠. 횡보라고 있더니 횡보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뭐 빅스텝을 밟든지 뭐 하든지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와도 예, 여기 코스닥 지수인데 전저점을 안 깨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미국 증시, 미국 대형주,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다 5월달 저점을 조금 살짝 깨고 그냥 위로 올라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왜 개인들 멘탈에 나가서 주식을 버리고 있냐 이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뭐 지금 TV에서는 뭐 내년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만 경기 침체가 우려됩니까? 다른 나라는 안 그렇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왜 안 빠지는데? 다른 나라는 뭐 안 빠져요? 거기도 물가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고요. 주식시장이. 간단하죠. 개인들이 손절 때리고 투매하니까. 그럼 개인들이 왜 손절하고 투매를 할까요? 거꾸로 생각해보는데 거꾸로 왜 개인들이 투매하고 손절을 할까? 왜 이렇게 울며 불며 던질까? 희망이 없으니까.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까? 뭘 봤겠죠?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뭘 봤을까? 뉴스를 봤겠죠? 어떤 뉴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 어떤 뉴스?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쯤에서 미국이 뭐 했어요? 지난주에 뭐 했어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인가 했잖아요. 0.75% 금리를 올렸잖아요. 지난주 우리나라 금요일 날쯤에 뉴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지수가 그냥 한번 살짝 빠진 다음에 옆으로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월요일 날이 이거죠. 월요일 날 떨어진 음봉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밟았다고 딱 0.75% 금리 인상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제히 뭐 했는 줄 아세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음. 대출금리.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영끌족들, 그죠? 영끌족. 영끌족은 불쌍하게 생각해요. 음? 정부 처삭같이 지난 정부에서 정부 처삭같이 믿고 집값 떨어질 거다. 얼마나 그죠? 그때 김현미 그 사람이었죠. 얼마나 세게 얘기했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그 처석같이 믿고 집안 사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은 요번에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벼락거지 됐다 그래서 갑자기 집 사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성을 잃고. 그게 그 사람들 잘못은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도 있죠. 쌍방 가시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전 그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해요. 정부한테 어떻게 보면 속은 거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언론에서 부추기는 뭘 부추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집값 올려놨으면 그건 정부 잘못이지. 안 그래요? 저도 언론을 싫어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무튼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공감 가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아파트를 사랑해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상하게 아파트를 사랑하죠? 예, 아파트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예, 돈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투기를 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고 해놓고 세금을 무지하게 때렸죠. 부동산 값이 폭등했죠. 그죠? 부동산 값이 폭등했어요. 폭등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집 없는 서름도 있고 영끌족도 있고 뭐뭐 해가지고 아무튼 요즘에는 거의 대출을 끌어안고 집을 삽니다. 그 집값이 막 오르고 전세도 막 오르니까 무리하게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내 돈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 돈 갖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는데 집값도 올라가니까 대출 가격도 당연히 대출도 이제 전세도 올라가니까 대출 받은 사람들 그 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이 하고 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네. 계산을 놔주더라고요. KBS, MBC, TV조선, 채널A, JTBC 다 무슨 계산이요? 대출이자 3%, 4%에서 얼마 몇억 대출 받은 사람들 한 달 이자가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이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한 달 부담이 몇십만원, 몇백만원 늘어났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미국이 또 0.75%또 올릴 것 같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계속 금리 올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계산을 이제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이나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이 변동금리로 받았거든요. 거의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받을 때 좀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죠? 주식을 하는 사람은 되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 집이 있든가 아니면 대출을 끼고 샀든가 집이 거의 있어요. 전세도 좀 괜찮은 집 전세를 사시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되니까 주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 문제가 엮여 있어요? 안 엮여 있어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산을 놔보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하고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경제 망한다,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금리 인상 해도 코스닥지수 여기 앉겠어요.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미국 나스닥 지수, 유럽 지수 다 보여드렸지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최근 일주일이 안 좋은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히 안 좋아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증시가 쭉 빠지니까 투매를 부른다고 불안감 확산하니까 계속 개인들 매도하고 있고, 그 다음날 또 매도하고 거기 신용 반대매매, 장중에 또 반대매매 피하려고 매도 나오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이해 정확하게 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시냐고요? 네. 도움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목 아파 죽겠어요. 네?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이럴 때는 찍어주셔야 돼요. 열심히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이제 분석해서 온 거거든요. 아까 진짜 3시 만에 방송 끝나고 입에서 욕 나왔다니까요. 그만 좀 팔지 이씨 이러면서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하도 개인들이 집어 던지니까 그냥 안타까우면서 승질나는 거예요. 오늘은 팔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그만 좀 팔라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혼자서 막 네. 저희 집에 있는 애완동물이 놀래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막 화를 내니까 그만 좀 팔아 이러면서 좀 네? 이해가세요? 네. 이런 얘기 솔직하게 해드리면은 도움되세요? 도움되시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난 이런 얘기 들으면 도움될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화내지 마세요.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저도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욕 나왔어 이러면서 승질 나니까 그만 좀 팔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네. 이게 자, 잘 들으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자, 정치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요. 이 주식 얘기하다 보면은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 정권이건 전전 정권이건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아셨죠? 네. 부동산하고 특히 저기 뭐예요? 북한 문제하고 탈원전 이거는 정말 전 정권은 정말 잘못했어요. 네. 맞지 않습니까? 네.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이제 부동산 얘기 끝났고 아무튼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예, 언론이 이걸 부채질한 거예요. 집값을 올린다고 부채질한 게 아니라 뭘 부채질한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제 개인들 불안감을 갖게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멘붕이 오죠. 그죠? 한 달에 이자 나가고 생각하니까 이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현실이 닥친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근데 그 타이밍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금감원장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은행 보고.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 하나 보여드려서 그랬잖아요. 굉장히 나 이거 마음에 든다고. 은행 보고 뭐라 그래요? 대출이자 작작해라. 그러니까 은행들이 바로 꼬리 내리죠. 대출 금리 낮추잖아요. 한마디 하니까. 딱 한마디 했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딱 한마디 하니까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바로 꼬리 내리죠. 대출 금리 뭐 0.25, 0.5% 인하하겠습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민들 살아가는데 그죠? 덜 힘드니까. 말 한마디 갖고 될 거를 그 전에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행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자, 투자 심리를 이렇게 악화가 됐죠. 근데 제가 아까 욕한 게 왜 욕했는 줄 아세요? 그만 좀 팔아. 왜 그 욕했냐면 이게 한국인 특유의 집단행동이에요. 집단행동. 이게 굉장히 심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단점이거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애국자는 아니겠지만 뭐 저희 부모님이 뭐 저기 조부모님이 뭐 독립운동하신 분도 아니고 네. 아무튼 애국자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빗나가서 어디 중국이나 북한에 태어났으면 그죠? 근데 몽골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 내가 어땠을까 싶어요. 조금만 빗나가서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자 보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근데 이 한국인들이 뭐가 있냐면 특유의 그게 있어요. 특유의 그 집단행동하는 게 있어요. 집단행동. 감정 갖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전 세계 코로나 저도 이제 백신 맞았습니다. 저도 백신 이제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인데 맞고 나서 보이더라고요. 전 세계 백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 맞은 평균치가 한 60%랍니다. 조사한 데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긴 한데 전 세계 평균을 보면은 한 60%? 60% 정도가 백신을 맞았고 나머지 40%는 안 맞았대요. 안 맞았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얼마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몇 %예요? 몇 %예요?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 백신 접종률이 몇 %인지?
아니 저기 1차, 2차까지 하면은 97%인가 그렇답니다. 아세요? 97%랍니다. 3차는 좀 덜 맞은 것 같은데 2차까지 하면은 95%, 97%랍니다. 애들 빼고. 모르셨죠? 70% 아니에요. 훨씬 더 된대요. 97%인가 그렇대요. 그 질병청에서 발표한 자를 저도 봤거든요. 네. 모르셨죠?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해가세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고 자부심 느끼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개인들 이렇게 투표하는 거 보고 백신 접종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단 행동하는구나. 네. 그냥 9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자꾸 번호 찍게 해서 죄송하지만 7번 찍어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집단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고생들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고생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셨죠? 네네. 요즘에도 저기 대깨문들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선거 끝나고 이런 말 안 쓸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아무튼 백신 접종률이 이제 백신하고 이제 그거랑 상관없고요. 네. 백신 접종률이 이제 95%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전체의 95%가 아니라 나머지 3%, 5%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을 가시니까 힘든 거예요. 남들하고 같은 길을 가면은 편해요. 대신에 돈을 못 벌죠. 그죠? 네. 백신을 저도 맞았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네. 백신을 맞고 안 맞고가 이제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했을 텐데 이상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미국도 안 그래요. 네? 미국은 뭐 돈 받고 맞았나요? 거기도 공짜로 놔줬는데 나중에 하도 안 맞으니까 저기 뉴욕시에서 백신 맞으면 10만 원인가 얼마 줬다잖아요.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백신 맞으면 돈 줬답니다. 거기서는. 네. 3차에서 4차가 3차인가. 네. 아무튼 지금 이제 개인들이 손절한 거는 뭐냐면 집단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좀 더 힘내세요. 그죠? 네. 오늘이 바닥인지 제가 계속 그 얘기했죠. 그죠? 오늘이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겨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사료주 관심 있거나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 2번 한번 찍어 보실래요? 네. 사료주, 비료주,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라고 할까요? 네. 농업 관련주 아직 갖고 있거나 관심 있다. 2번 찍어보세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건 좀 찍어보세요. 네.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다. 여기 유튜브 쪽도요. 네.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뭐 하나 캡처 좀 하고요. 누가 하나 지금 나한테 안티를 걸었는데 내 필명 모를 것 같죠? 잠깐만요. 캡처해놨어요. 네. 저기 뉴스 하나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뉴스 아까 제가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약속 지켜야 되니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지금 오늘 저기 사료주 있죠? 사료주하고 농업 관련주들이 폭락했죠, 그죠? 잘 보세요. 한탑. 자, 지금 이 얘기는 어떤 걸 가르쳐드리는 거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핵심만 얘기할게요. 네. 뉴스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뉴스가 여러분들을 오락가락하게 만들어요.
정신이 헷갈리게 하거든요. 이거 잘 들어두세요. 이런 게 맨날 궁금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한탑이 오늘 27% 급락했어요. 한탑은 난 잡주라고 생각해서 회원들한테 사란 얘기도 안 했어요. 늘 그런 얘기 했었죠. 얘기도 잘 안 하고. 27% 급락했죠?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한일사료 마이너스 8% 급락했죠? 그 다음에 고려산업 20% 급락했죠?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저는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무 세게 떨어졌어요. KCP도 불쌍해 죽겠어요. 제 말의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돼요. 불쌍해 죽겠어요. 네? 대주산업 내가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건 얘는 원래 이래도 돼요. 세력이 많이 팔아먹은 거라서 얘는 이래도 돼. 근데 KCP는 불쌍해 죽었어요. 네? 이지홀딩스 아니 뭐 한 개 뭐 있다고 이게 나와요. 네? 그죠? 네. 우진비엔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냅두든가. 미래생명자원 이것도 너무 과했어요. 네? 대주산업은 원래 이래야 되는 거고. 자, 심하게 급락이 나왔죠. 비료주 어제까지 막 급등하던 누보 장대봉 떨어졌죠. 이게 단순하게 투매나서 그렇다 생각하세요? 효성화 MB 마이너스 16%, 남해화학 마이너스 14%. 이게 뭐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비료업계에서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남해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로 따지면 삼성전자라고 이게 비료계의 삼성전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커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잘 보세요. 처음에 자 6월 처음은 아니고 6월 초에 뉴스가 어떤 게 나와요? 곡물 가격도 사상 최고, 작황 나빠서 밀 가격도 상승한다. 막 이랬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곡물주가 아까 어땠어요? 뭐 볼까요? 고려산업? 대주산업 볼까요? 6월 초인데 6월 초에도 막 신고가 날 것처럼 막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들었다 놨다 해놨어요. 그리고 자 6월 16일 열흘 정도 지났는데 이건 언제예요? 지난주죠. 미국 등 전 세계 밀 작황 심각한 감소. 그러면서 빵 이제 더 이상 못 먹나 뭐 이런 뉴스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곡물 관련주 중에서 사료주 중에서 뭐가 또 계속 들썩였어요? 고려산업. 이런 거만 더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저런 뉴스가 나올 때쯤에 급등한 게 요 고려산업 이런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오늘 왜 급락했는 줄 아세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한탑 주가 약세 기록하고 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밀하고 옥수수 작황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올해 생산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바뀌어요? 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게. 뉴스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크게. 미국에서 곡물 생산량 증가가 예측됐다는 거예요. 네? 말장난 아니에요, 말장난. 왜 말장난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여기가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네. 말 그대로 이제 농경제죠. 네. 해외 곡물 시장 동향 리포트를 써낸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기 끝에가 도메인이 이렇게 끝나는 거 보니까 공공기관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세계 곡물 전체 생산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 곡물 수급량, 자, 생산량이 뭐예요? 2000년, 2001년부터 2011년, 뭐 16년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19년, 18, 19, 20, 21년, 22년 5월까지죠. 네. 어떠세요? 생산량 최근에 보세요. 조금씩 증가하죠. 보이세요? 조금씩 증가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소비량은요. 꾸준하게 증가하죠. 자, 밑에 재고율 30, 2018년에 30.9, 그 다음에 30.7,
그 다음에 29.4, 지금 29.1.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말장난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그죠? USDA가 어딘데요? USDA가 어디예요? 어디겠어요? 어디에 미국 농무부지.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농림수산식품부라고 해야 되나? 농림부죠. 거기서 나온 자료예요. 신뢰할 만하죠. 신뢰해야지 뭐.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그냥 물류가 문제지 생산량이나 재고나 이쪽이 문제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주가 왜 갔는데요? 불안심리, 기대감. 그러잖아요, 그죠? 엊그제 지난주까지는 가뭄이 다 그러더니 지금은 장마 온다고 올라가고 말이 맞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뉴스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주식을 하시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도움되셨으면 저 9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이해가세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단타 치는 사람들이랑 21선 이런 사람들 어디서 손절 때리는지 요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돼서 못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 이거 내일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좀 들으면 사람들이 왜 손절하는지 이걸 이해를 정확하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손절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거까지 시간이 안 되겠네요. 네. 아까 내가 뭘 캡처했냐면 이쪽에서 뭐 부동산 얘기할 때 누가 딴지를 걸어갖고 글을 좀 막아놨더니 다른 쪽 유튜브로 와갖고 또 글을 써놨네요. 네. 안티하듯이. 우리 회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필명 내가 캡처해놨는데 내가 확인해 보려고요. 안티야 안티. 네. 아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네. 대깨문이요 대깨문. 저런 짓 하는 거 보면 옛날에 다 사라진 대깨문. 네. 정치 얘기를 주식하다 보면 설명하다 보면 정치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 자기 지지하는 사람 또 쉬는 소리 했다고 또 대부분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중에 뭐 민주당 지지하신 분도 있고 무당파도 있을 거고 뭐 보수 지지하신 분도 있겠지만 공산당은 없으시겠죠, 그죠? 네. 주식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끔씩 정치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왜냐하면 돈 관련된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 안 하려고 하는데 할 때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아셨죠? 네. 양해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엔 꼭 그렇게 아세요. 아셨죠? 네. 죄송한데 참고되셨으면 저기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요런 거 할 때마다 꼭 글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꼭 자기 기분 나쁘다고. 네. 보면은 다 그쪽 출신이요. 왼쪽 끝에 있는 사람들. 네. 오른쪽 끝에 있거나 왼쪽 끝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왼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꼭 복수를 해요. 댓글로 이상한 글을 써. 누군지 모르는 줄 아나 봐. 대충 아는데. 네.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기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오늘 저녁 방송 때 뭔 얘기를 해드릴까? 누가 한 명 가가지고 저 김 실장님한테 뒤에 방송 있으신데 저기 9시 10분까지 끝낸다고 저기 대신 좀 전해주실래요? 여기 양환성님이 좀 해주실래요? 네. 마지막에 글치신 분이 양환성님이니까 네. 부탁 좀 드릴게요. 10분부터 10분까지 끝낸다고 양해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많이 힘드셨죠 오늘, 그죠? 네, 많이 힘드셨을 거고 아까 저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만 장 끝나자마자 욕이 막 나오더라니까요. 그만 좀 봐라 막 이러면서. 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고 주식을 들고 있고, 그죠? 네. 참 이게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을까? 나도 팔고 그냥 다른 일이나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죠? 네.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이랑 이런 큰 힘든 순간이 오면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이런 걸 선택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래요. 너무 힘드니까 다 팔고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려고 하세요. 아니면 팔진 않는데 다 때려치고 나중에 갖고 있다가 본전하면 팔아야지 그러고 주식시장을 떠나려고 하세요. 남자분들은요 승질나니까 이거를 다 팔아버리고 똑같이 다 팔아서 한 종목으로 모르려고 하세요. 그게 절대로 고맙습니다, 여성님.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지금 회원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시면,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 아시겠죠? 그냥 그게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절. 남자분들은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남자분들은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는 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또 회복하려고 막 그런 또 책임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을 있고 돈을 회복을 해야 되니까 한 종목에 모르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거의 사람들의 행동이 거의 비슷해요. 여자분들은 접으려고 그래요. 접지 마세요. 여태까지 고생한 게 아깝지도 않으세요? 그죠? 네. 애 다 키워놓고 이제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서 접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쁘게 사는 모습 보시고 가셔야지. 어디 가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카드 쓰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해서 매집한 주식이면 올라와요. 설령 어딘가에서 뭐 무료 추천을 잘못 받았건 아니면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했건 뭐 했건, 네? 잘못 사신 거 있죠?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즉 손실을 많이, 본전까지 아니어도 많이 회복하고 팔 수 있어요. 네. 세력이 매집된 거면 말할 것도 없고, 세력이 매집을 안 해놨어도 어지간한 이 정도 빠졌으면 어지간하면 올라가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올라오니까 그때 줄이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아셨죠? 예. 그리고 김 실장님이 항상 저기 하시잖아요. 종목들 테마주 이제 뭐 올라왔는지 그런 거 쭉 얘기해 주시죠. 그죠? 네. 평상시에 체력을 아껴 두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네. 테마주가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니까 제 방송 끝나고 김 실장님 방송 좀 들으세요. 네. 왜냐면 저 요즘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린다고 딴 얘기를 많이 못 하는데 이분이 이제 김 실장님이 테마주 뭐가 움직이는지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잘 체크해놨다가 장에 딱 돌아서고 주머니에 혹시라도 현금 생기시거나 갖고 있는 종목이 막 상한가가 나와서 빠져나왔다, 현금 생기면 뭘 사셔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칼을 잘 갈아놔야 되는 거예요. 칼을 잘 갈아놔야 돼요. 지금 칼 갈고 계시면 돼요. 누구한테 복수하려고 칼 가는 게 아니라, 네, 수익 내시려고. 그죠? 지금 이제 비 오고 폭탄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평상시에는 칼을 잘 갈아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열심히 또, 그죠? 뭔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김 시장님 방송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니까 김 시장님 방송도 잘 이렇게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밤도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편히 푹 주무시고 내일 금요일이죠. 네,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을 내세요. 네.